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제 대법원 국감,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오늘 법무부 국감까지 사흘 연속 법사위 국감은 개회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파행했습니다. 아수라장 법사위 국감, 오늘은 또 뭐가 사단이 된 걸까요? 신세아 기자가 법무부 국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마치자마자 본 질의 시작도 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복권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감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또 시작이냐며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거하고 법사위 국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또 무한정으로 또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 참 장재원 의원 왜 그러십니까? 이에 자유한국당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자꾸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섭니다. 시위자들에게 사면을 하겠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곳이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홈은 우리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발언은 계속되고 설전은 급기야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집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강정마을 사건은요,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면복권을 논한다는 자체는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사법재판농단이죠? 제지 좀 해주세요. 제지 좀 해주세요. 정철호님. 의원님께서는 무슨 면허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딴 의원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계신 모양이에요. 결국 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개회 30분 동안 여야 간 설전만 벌이다 정회됐고 오전 국감은 그렇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강정마을 사면 복권 관련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감 첫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에 이어 오늘 법무부 국감까지 개회만 했다면 일단 여야의 설전 속에 파행부터 하고 보는 법사위 국감. 여야의 기싸움 수준을 넘어선 정쟁이 계속되며 국정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임무와 기능이 실종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후에 속개된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국감이니만큼 질의는 검찰 수사와 대응에 집중됐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관련 1년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발표입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왜 그러는지 이해는 가지만 피의 사실 공표 아니냐고 친정인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저도 물론 이해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주니까. 그러면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에 탄력을 받고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닌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하고 또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여기에 명백히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식의 영장 기각 발표는 사법농단 수사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를 거듭 몰아세웠습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건 증거가 있으면 치우라고 가르쳐주는 것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압수 영장이 청구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기각됐다 그래요. 그러면 야 집에 뭐 있나? 보고 치우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이건 알아서 치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사법농단 사건뿐 아니라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검찰 피의 사실 공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최근 1년의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되더라도 무죄로 풀어주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대비하고 있냐는 지적입니다. 이 사법농단의 주요 혐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직무 권한 범위가 최근에 나온 1심 판결들이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이 법원 문제를 감싸기 위해 그런 논리 전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 장악 논란을 언급하며 정권을 떠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사법농단 수사 관련 법무부 국감은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와 과거 정권의 적폐 수사 관련 검찰 국감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은 19일, 대검 국감은 25일로 각각 잡혀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부선 씨의 신체 특정 부위 큰 점 발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점입 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늘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신체 압수수색, 뭐를 어떻게 수색해서 압수한다는 걸까요? 유재광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이재명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고발에 따른 것으로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체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김부선 씨가 제기한 신체 특정 부위 큰 점 의혹 확인 등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와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이 여배우 스캔들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포괄적이고 휴대전화까지 압수해가 경찰이 이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것 아닌지 이 지사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부선 씨는 허언증 발언 등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는 김부선 씨 녹취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큰 점 논란에 대해 이 지사의 측근은 이 지사가 치욕스러워하고 인격 모독을 느끼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검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 특징을 검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우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우선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숙명여고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는데요. 네. 기존에 121등 그리고 59등 하던 두 학생이 갑자기 문과, 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좀 이변이 좀 생겼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을 탓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학생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정황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누구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경찰까지도 수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물증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 물증이 어떤 겁니까?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두 딸들에게 시험 자료를 유출했다라는 그런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시험지 유출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험지 유출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도 위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업무방해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치러야 할 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교무부장의 딸인 두 학생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대체로 형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학생이 유출된 시험지를 알고 그리고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험지가 유출된 것을 알면서 공부했다 그러면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두 학생들은 예상 문제 정도로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든 여튼간에 그런 수사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 시험 성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예, 각 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이라는 것을 학교에 하달을 하는데요. 네. 모두 0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엇나간 부정이 안타깝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강간 등 형사사건 재판정에 이제 갓 100일 지난 아기를 포대에 들쳐업고 들어가는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 속 장면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실제 있는 일입니다. 나는 엄마 변호사다. 로투데이 인터뷰. 오늘은 영화 속 주인공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오늘도 갓 100일이 지난 아기를 데리고 시민단체 토론회 공식 행사에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급할 때는 유모차도 못하고 교통이 안 좋은 데 가고 하면은 아기 때 해야 돼요. 무조건. 아기 안 갖고 가야 되니까. 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웃으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하는 김예원 변호사. 한두 번 이런 행사장에 아기를 데리고 다닌 모양새가 아닙니다. 심지어 재판받는 법정에까지 아기를 들쳐업고 간 적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법정에 데리고 갔을 때 일단 법정에서 만나는 동료 변호사들이 되게 당황해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판사님들도 이제 제가 변호사라고 생각은 못 하시고 어떤 일로 오셨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튀는 행동, 그러나 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양가 부모 모두 일을 하시고 3살 연하의 남편도 판사로 눈코 뜰 수 없이 바쁩니다. 맡길 데는 없는데 일은 해야 하고 아기를 업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그때는 한참 집에서 보호받고 따뜻하게 이렇게 엄마 품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거나 연기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할 수 없거든요. 6살, 3살 아이, 그리고 이제 갓 100일이 지난 셋째까지. 김 변호사는 모두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해봤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단 몸이 너무 힘들고요. 네. 아이가 지금 그리고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번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그 여름에 아직 산후조리가 안 된 몸으로 아기 난 지 몇 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했던 게 어쩔 땐 서럽기도 하고.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거나 소홀하면 금방 티가 나는 일, 육아. 김 변호사는 아기를 키우는 것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법고시 보는 것보다 더 힘든 육아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루하루 밑빠진 독에 물 붓게. 잠시 휴직을 하든지 하면 될 일.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하려는 그 일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권법센터는 장애를 원인으로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 피해자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아동 인권 쪽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꼭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그쪽도 같이 일하고 있어서 성폭력 사건의 대응이라던가. 김 변호사는 의료사고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 공익재단 동천을 거쳐 3년 동안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상임 변호사를 지낸 뒤 지난해 직접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 아기를 들쳐 업고라도 억척스레 인권 변호사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걷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비영리로 공익활동만 전담하다 보니까 사건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진 않고요. 사건 자체에서 부딪히는 벽들이 있잖아요. 제도의 벽들이. 그런 거를 좀 없애는 제도 개선 활동도.
일과 육아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포기의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는 김여원 변호사. 그렇게 김여원 변호사는 오늘도 아기를 들쳐업고 몸으로 사회적 편견과 제도의 벽을 깨고 넘어서며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 저한테 손 내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손을 계속 잡고 가는 게, 오랫동안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야죠. 자신은 슈퍼 워킹맘도 튀는 변호사도 아니고 그저 일과 육아 둘 다를 놓지 않고 싶은,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은 워킹맘이라는 김여원 변호사. 일과 육아의 병행은 워킹맘 개인의 의지나 역량 혹은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겨만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이 오늘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후보들 가운데 김민기, 김혜영, 김동현 법관을 단원으로 선정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오승환 씨에 대한 재판부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부장판사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조언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 법학회가 오늘 서울 코리안 호텔에서 남북 교류 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 교육시설의 부패, 공익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